2020년 9월 17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강의 계획서에 따라 오늘은 첫 번째 개념과 판단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과 명제에 대해서, 세 번째 명제의 종류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과 판단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3주차 강의를 통해 개념이란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들에서 귀납하여 일반화한 추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언어와 사고의 기본 단위라고 정의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개념만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여 생각을 통일적으로 드러내야 우리의 사고작용이 더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념의 결합으로 한 걸음 나아간 사고의 작용을 우리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개념과 식물이라는 개념을 결합하여 꽃은 식물이다 와 같이 규정하게 되면 이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판단의 형식은 A는 B다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장과 명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차 강의에서 명제란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항상 참이면 참인 명제가 되고, 그 내용이 항상 거짓이면 거짓 명제라고 부르기로 하였었습니다. 이제 명제와 문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문장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란 언어,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이에 1과 같이 바나나, 사자와 같은 단어만으로는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2와 같이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라고 할 때에 이 2는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장의 종류에는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장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서문 중에서 진술을 제외하고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 세 번째인 명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명제의 종류에는 종합명제, 분석명제, 가언명제, 선언명제, 전언명제 등이 있는데, 먼저 종합명제와 분석명제를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명제란 주어의 개념 속에 수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어의 개념 안에 외부로부터의 경험, 관찰 등과 같은 어떤 새로운 개념이 첨가됨으로써 성립되는 명제를 말합니다. 이 반해 분석명제란 주어의 개념 속에 수로의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경험이나 관찰 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참인 명제를 의미합니다. 종합명제의 예를 보면 예 1,
나의 이모는 남자 형제가 있다. 예2 비 오는 날은 쌀쌀하다처럼 이모와 남자 형제 또 예2에서와 같이 비와 쌀쌀하다와 같이 두 개념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포함하거나 또 관계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 명제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분석 명제의 예를 보면 예1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예2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와 같이 총각이라는 개념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고래는 새끼를 직접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기 때문에 포유동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의 개념 속에 수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명제를 우리는 분석 명제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가언 명제와 선언 명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언 명제는 만약 S가 P라면 Q는 R이다와 같은 표현 형식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가정이나 조건으로 표현되는 명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가 어류라면 고래는 알을 낳을 것이다 와 같은 경우가 가언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언 명제는 두 명제가 선언 결합사를 이용하여 결합한 복합 명제입니다. 내일은 눈이 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분다와 같은 형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표현 형식은 S는 A이거나 B이다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는 어류이거나 포유류이다와 같은 형태를 선언 명제라고 우리는 부를 것입니다. 끝으로 정언 명제란 대상 또는 사태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하는 명제를 말합니다. 오늘은 정언 명제의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만 우리가 나누고 수업 계획서에 따라 다음 시간인 5주차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제 중에서 가언 명제 즉 뭐뭐라면 뭐뭐이다의 형식을 갖는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1, 2, 3, 4를 참고하여 야유회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는 이라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3A는 참여를 통하여서 A는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A가 참여하면 C도 참여한다라는 걸 통하여서 A와 C는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 C가 참여하면 D는 불참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D는 불참자가 되는 것이고 2번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2번의 대우는 B가 참여하면 D도 참여한다의 대우는 B가 불참하면 B도 불참하다 이기 때문에 결국 B는 불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A와 C는 참석이고 B와 D는 불참이기 때문에 정답은 2명이 될 것입니다. 교재 3장 논증을 이해하기 교과서 페이지 62페이지 3.6 막간 조건문과 다른 복합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어떤 논증은 이유나 결론이 다른 것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학교 금고에서 돈이
도난당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가정해보면 교장이 돈을 훔쳤거나 비서가 훔쳤다. 즉 H이거나 S, 이처럼 H이거나 S 형태의 문장을 우리는 선언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뭐면 뭐뭐, 이와 같은 조건문은 이유와 결론을 절대로 쪼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예를 보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극지방의 빙하는 꾸준히 줄어들 것이다. 이 문장을 보고 글쓴이의 결론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지구 온난화와 극지방의 빙하량 사이의 연관성에 있는 것이지 결코 지구 온난화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글쓴이는 서로 다른 두 현상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 예를 비교하면 예 1은 피고인이 살인 사건이 일어날 밤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유죄일 것이다 와 예 2, 피고인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 밤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아마 유죄일 것이다. 첫 번째 예와 두 번째 예의 차이는 첫 번째 예는 살인이 일어났는지 일어났는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살인 사건과 피고인의 거짓말의 관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는 살인 사건이 실제 일어났으며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65페이지 첫 번째 줄 3.7 논증대 설명. 논증을 제시할 때 쓰는 표현과 아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을 보면 제이는 그 남자에게 화가 났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제인의 차를 들어 받았기 때문이다. 예 1은 논증이라기보다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친구는 왜 제인이 화가 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제인이 화가 났다는 것이 마치 그 친구의 결론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5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에 있는 교과서의 예를 보면 예 1.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예 1은 글쓴이가 결론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것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오존층 파괴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이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 1은 논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같은 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에 예 2인 지구의 운석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룡은 멸종했다의 경우 글쓴이는 공룡이 멸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공룡이
멸종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2는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명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를 밝히려는 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논증과 설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를 찾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